13번. 이거 우리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할 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13번 프린트에서는 저번 시간에 12번 프린트 마지막에 배웠던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뭐와 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옳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각각의 공식 얘기해볼까? 1의 공식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것이고 이것은 두 개의 방향이 일치할 때만 1로 인정한다.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에너지의 공식은 mgh.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을 어떤 물체에 해주면 물체의 속력이나 속도를 변화시키고 또 높이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일을 해주면 100% 속도만 변화시킬 수도 있고 100% 높이만 변화시킬 수도 있고 두 개 적절히 분산 투자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첫 번째,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키는 경우 보자. 운동 에너지, 이니셜은 에너지 키네틱, 그냥 K라고 적어도 괜찮아. 지금 옆에 이 남자애가 하는 짓을 볼래? 자, 일단 힘을 줬어, F. 그리고 힘 방향으로 힘을 오른쪽으로 줬는데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시켰어. 얘 S가 아니라 델타 S라고 적으면 더 맞겠다. 그럼 이 남자애는 물체에 일을 해준 거지, 1. 근데 일을 해줬는데 물체의 속도나 높이를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위치 에너지는 바뀌었니? 아니, 높낮이는 안 바뀌었어. 즉, 물체의 속도만 바꾼, 속도에만 몰빵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 처음에는 속도가 V0였고 나중에는 속도가 V-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나타냈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속도가 안 움직였어. 0m/s였다가 나중에는 3m/s가 됐다. 또는 처음에는 속도가 5m/s로 별로 속도가 빠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10m/s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을 해줬을 때 물체의 속도만 바꾸는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이 상황을 식으로 써본다면 자, 내가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모두 델타 변화시킬 수 있는데 위치 에너지는 변화시키는 경우 말고 100%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키는 경우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혹시 이 변화라는 말을 모를까봐 풀어서 보면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는 것,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 아니겠어?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는 것.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해줬을 때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키는 그 상황을 확인 문제 1번과 2번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에 있던 물체에 2N의 힘을 일정하게 작용시켰다. 그래. 힘 작용했어. 그 다음에 얘가 몇 미터 이동했다고 나왔니? 4미터 이동했다고 나왔네. 힘 2미터, 이동거리 4미터, 힘과 이동거리 곱하면 1이잖아, 1.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줬어. 그렇다면 얘를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었잖아. 자, 이것을 우리가 12번 프린트에서 배웠던 운동량, 충격량과 한번 이어서 연결시켜서 이해해 볼게. 이렇게 3단계를 적어볼래? 내가 얘한테 속도, 운동량, 운동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볼게. 자, 처음에 얘 정지 있었으니까 처음에 속도는 0였을 거야. 근데 내가 힘을 주면은 뭔가 얘가 움직였으니까 속도가 생겼겠지. 속도니까 방향까지 표현해보면 얘 오른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속도도 오른쪽으로 생겼겠다. 그게 얼마의 값이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냥 V라고 해서 플러스 V라고 해볼까? 자, 초반에는 속도가 0였는데 나중에는 속도가 플러스 V만큼 생겼겠지. 이것을 속도가 0에서 플러스 V만큼 생겼다라는 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운동량으로 표현해 볼까? 우리 12번 프린트에서 운동량, 충격량 하면서 운동량으로 표현하는 거 해봤다. 질량이 1kg니까 지금 여기 첫 번째 줄에다가 1kg를 곱하면 그게 바로 운동량이 되겠네. 초반에는 운동량 0이었다가 1kg 곱하면 똑같이 플러스 V가 되겠다. 그럼 이 상황을 운동 에너지라는 걸로 표현해 볼까?
처음에는 속도가 0이야. 자, 운동에너지 공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 2분의 1 mv 제곱. 처음에는 속도가 제로니까 운동에너지도 제로였겠지. 그랬다가 나중에는 속도가 플러스 v가 되니까 여기 질량에다가 1을 넣고 속도에다가 v를 넣으면 제곱하면 옳지. 2분의 1 v 제곱이 되겠다. 그때 우리 12번 프린트에서는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우면서 요걸 분석했었지. 자, 운동량이 변화했네. 운동량이 변화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뭐라고 했지? 충격량이라고 했어. 충격량. 운동 전에, 그러니까 충돌 전에 내가 힘을 주기 전에 운동량이 0이었다가 힘을 주고 난 이후에 운동량이 V가 되면 그 사이 값을 충격량이라고 했고, 여기서 충격량은 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플러스 V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됐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운동량, 충격량에 집중하는 2단계 단원이 아니라 바로 3단계 단원인 거야. 3단계 단원. 바로 여기.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거지. 내가 일을 해주고 그것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변화시켜 주는데, 지금 이 그림 확인 문제 1번 상황을 보면 위치에너지, 즉 높이를 변화시켜 주는 일은 상황은 아니잖아. 높이를 변화시켜 주려면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 따라서 100% 내가 해준 일이 운동에너지, 속도만 변화시켜주는 상황이고, 이 속도가 얼만큼 변화했느냐, 운동에너지가 얼만큼 변화했느냐가 바로 1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운동에너지가 제로에서 2분의 1 V 제곱이 됐네. 얼만큼 차이가 나니? 이게 바로 1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볼까? 그래프에서 물체가 4m 동안 이동하는 동안 받은 일은? 그래프 보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그래프야. 힘과 거리 그래프야. 힘과 거리. 뭐 사실 여기 거리라고 하기보다는 위치라고 하는 게 낫겠다. 위치가 제로였다가 위치가 4로 되니까 0부터 4까지 이 사이가 바로 거리 델타 S겠지. 힘과 위치 FS 그래프잖아. 그러면 우리 면적을 구하는 거 수학적으로 했었지. 면적을 구한다는 건 가로축을 곱한다는 것. Y축에다가 F에다가 가로축을 곱한다는 것. F에다가 델타 S 곱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1 아니겠어? 아, 이 FS 그래프에서 넓이가 바로 1을 얘기하는구나. 우리 12번 프린트에서 배운 운동량과 되게 비슷하지. 힘에다가 시각 그래프였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 넓이를 이렇게 구하면 이 넓이가 Y축 F에다가 X축을 곱한 FT, 즉 충격량이다 라고 배웠던 것처럼 지금 이 그래프도 FS 그래프니까 넓이가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이 물체가 받은 일은, 뭐 아니면 사람이 이 물체한테 얼마만큼 일을 해줬냐, 해준 일은, 받은 일은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넓이를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고, 이 넓이 대답해 볼까? 2, 4, 8인 거지. 8. 1의 단위는 뭐였지? 1. 워크의 단위는 줄. 그래서 얘는 8줄이 되겠다. 8줄. 사람이 이 물체한테 8줄의 일을 해줬고 이 물체는 8줄의 일을 받은 거야. 물체가 4m 동안 이동하는 동안 운동량 까먹었을까봐 한번 가로 2번에 넣어봤어. 운동량은 0에서 플러스 V가 되니까 운동량은 증가했니? 일정하니? 감소하니? 옳지. 증가했지. 이 증가한 양, 이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운동량 단원은 아니니까 빠르게 3번으로 넘어갈게. 물체가 4m 이동했을 때 이 물체의 속력은? 자, 여길 보면 되겠다. 지금 이 물체가 8줄의 일을 받았잖아. 즉, 요 차이가 8이란 얘기야. 운동 에너지 차이가 8. 따라서 0에다가 8을 더한 요 값이 8이란 얘기고, 요 차이가 8줄이 되려면 2분의 1 V제곱이 8이므로 V제곱은 16. 따라서 속력은 4m/s가 되겠다. 괜찮니? 이 물체의 운동을 한번 처음부터 분석해 볼게. 자, 처음에는 정지 있었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힘을 줬지. 뭐 2N의 힘으로 4m 이렇게 밀어줬어. 그랬더니 이 물체가 플러스 4m/s라는 속력을 갖게 된 거야, 결론적으로.
제로였다가 4라는 속도를 갖게 된 거지. 근데 이것을 운동량으로 표현해 보자면 질량 1kg만 곱해서 대답하면 돼. 운동량은 0이었다가 똑같이 4라는 운동량을 갖게 된 거지. 내가 충격을 줘서. 요 차이가 충격량. 누군가가 충격량을 물어본다면 0에서 플러스 4로 바뀌었으니까 충격량은 플러스 4가 되겠네. 오른쪽으로 4만큼 충격량을 준 거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로 얘기해 볼까?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0이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가 8줄이 된 거지. 내가 2를 해줘서. 자, 내가 충격량을 줘서 운동량이 0에서 4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8줄에 2를 해줘서 운동량이 0에서 8줄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속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운동량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로 2를 해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 방법이 사실 한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가 확인문제 1번이고 확인문제 2번 가볼게. 자, 확인문제 1번과 조금 다르지. 확인문제 1번은 2N의 일정한 힘을 줘서 얘를 밀었다면 이번에는 힘이 계속 바뀌는 이런 상황. 우리 12번 프린트 운동량 충격량에서도 일정한 힘을 줬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계속 바뀌는 힘을 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얘도 1번과 확인문제 1번과 2번은 그런 차이인 거야. 자, 얘도 3단계로 분석해 볼게. 얘 처음에 초기 속도가 2m/s로 이미 운동하고 있었네. 얘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속도를 플러스 2라고 적을게 처음에. 그럴 때 내가 열심히 힘을 줬어. 그러면 속도가 바뀌었겠지. 그 속도, 바뀐 속도 몰라. 그거를 플러스 V라고 할게. 오른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아마 나중에도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고 따라서 플러스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게. 그럼 이것을 질량 1kg짜리만 1kg만 곱하면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1kg만 곱해서 운동량으로 표현해보자. 플러스 2라는 운동량에서 플러스 V라는 운동량으로 변화됐겠네. 그러면 이 차이가 뭘 뜻한다고? 옳지. 충격량을 뜻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저기 운동 에너지지.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0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초반에 질량 1kg, 초반 속도가 2니까 계산해 보면은 얘는 2줄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었겠다.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방향을 갖고 있지 않는 거니까 방향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쓸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2줄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속도가 V로 바뀐다고 했으니 얘는 질량 1kg짜리를 넣어서 계산해보면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럴 때 1번 그래프에서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4m 이동하는 동안 받은 일이 얼마냐? 힘, 거리, 그래프, fs 그래프에서 넓이가 1이니까 이 넓이를 구해보자. 넓이, 삼각형의 넓이 얼마일까? 옳지, 4네. 4, 2, 8 나누기 2. 그래서 4줄이 되겠네. 내가 이 물체한테 4줄의 일을 해준 거고 이 물체는 4줄의 일을 받은 거지. 따라서 운동 에너지 변화된 이유가 바로 내가 일을 해줬기 때문 아니겠어? 내가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확인 문제 2번 상황은 위치 에너지, 즉 높이 변화량은 내가 일을 해줬을 때 높이 변화량은 없는 상황이잖아? 100% 속도에 몰빵한 상황인 거다. 바로 이 차이가 운동 에너지 차이가 1이 된 거고 그 1은 그래프의 넓이인 4가 되겠다. 4. 2번 물체가 4m 이동하는 동안 운동량은 어떻게 됐냐? 운동량은 2에서 V로 넘어갔으니까 아마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까 속도가 증가했을 거고 그렇다면 운동량도 증가했을 거야. 3번 물체의 속력은 자 계산해 볼게.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 넓이가 4라고 해서 이 값 자체가 4는 아니야.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4인 거지. 4. 요 차이가 4여야 돼. 2에서 4만큼 차이 나려면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옳지. 6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2와 6의 차이가 4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2분의 1 v제곱이 6이고 v제곱은 12다. 따라서 v는 루트가 나오네. 2루트 3 정도. 루트가 들어가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 2루트 3 미터/세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다 풀었지만 이 상황을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처음에는 2m/s로 운동하고 있던 물체를 내가 때렸어. 힘을 줬어. 그랬더니 2루트 3 조금 속도가 증가한 거지. 2에서 2루트 3으로. 운동량으로 얘기해봐도 2에서 2루트 3으로 증가한 거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공식에 적용해서 대답해보면 2에서 6줄로 2줄에서 6줄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지. 2줄과 6줄 차이인 4줄은 이 그래프의 넓이이고 내가 4줄만큼의 일을 해줬으니 운동 에너지가 2에서 6으로 변한 거지. 괜찮니? 뭐 여기서 혹시 충격량을 구해라 그럼 얘를 보면 되겠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 차이 충격량은 2루트 3에서 2를 뺀 이게 바로 충격량이겠다. 예, 이 차이는 바로 2를 뜻하는 거니까 6줄에서 2줄을 뺀 4 이게 바로 1이 되겠다. 괜찮니? 애들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많이 물어봐. 운동량은 2단계, F는 MA, 운동량과 충격량은 2단계 힘을 판단할 때 쓰는 물리량이고 운동 에너지는 방향 같은 거 고려 안 하는 일과 에너지 단원, 3단계에서 쓰는 물리량인 거지. 자, 그러면 아래 2013년 9월 모의평가 얘도 물체에 힘을 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다. 얘도 이렇게 3단계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운동량은 어떻게 변했는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볼까? 시작. 이 그래프의 X축과 Y축이 뭔지 분석하는 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혹시 이렇게 푼 애 있어? 예, 한 일은 무엇인가? 일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지금 이 물체를 보니까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 걸 보니까 높이는 변화하지 않았겠네. 즉, 위치 에너지는 변화시키지 않았겠네. 아,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켰구나. 내가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켰구나. 그렇다면 넓이가 답이겠네? 근데 이 넓이를 구해보니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답은 6. 선생님 답이 없어요 라고 푼 애가 있니? 그치, 그렇게 하면 함정에 빠진 거지. 이 그래프의 X축과 Y축이 뭔지 정확히 뭘 뜻하는지 정확히 봐야겠다. 자, 그러면 정석대로 풀어볼게. 이 그래프의 X축과 Y축은 힘과 시각 그래프네. 힘과 시각 그래프. 따라서 이 면적이 뜻하는 것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바로 FT, 충격량을 얘기하는 거네. 이 물체의 상황을 3단계로 이해해 볼게.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래. 그럼 초반 속도는 제로였을 거고, 나중에 힘을 줬으니 나중에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왔겠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V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이 상황을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 자, 질량이 2kg이니까 여기 첫 번째 줄에다가 질량 2kg만 곱하면 운동량이 되겠네? 곱해보자. 0에다가 2 곱하면 0. 플러스 V에다가 2라는 질량을 곱하면 플러스 2V. 아, 운동량은 0에서 플러스 2V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없으니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0이었고 운동 에너지 공식 머릿속에 있지? mv제곱, 2분의 1 mv제곱. 질량은 2고 속도는 몰라. 플러스 V를 넣으면 얘는 V제곱이 되겠다. 속도, 운동량, 운동에너지 전부 제로였다가 나중에는 속도, 운동량, 운동에너지가 각각의 공식에 맞춰 이렇게 바뀐 상황인 거야. 그럴 때 이 면적, 그래프의 면적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 바로 요 값을 대답해주고 있는 거지. 자, 면적 얼마 나오니? 6이 나와? 그래, 이 차이가 6이야.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이 6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이 0초부터 6초 동안 힘이 물체한 2를 궁금해하네. 요 1, 즉 운동에너지 변화량 얘를 궁금해한단 말이야. 풀어볼게. 자, 0에서 플러스 2V, 요 차이가 6이야? 그렇다면 V가 얼마 나와야 6의 차이가 나게 할 수 있지? 옳지. V가 플러스 3이겠네. 그래야 여기 V에다가 플러스 3을 넣으면 얘도 6이 되는 거지. V가 플러스 3이야? 아,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가 내가 때려줘서 얘가 속도가 3 정도가 나왔구나. 운동량으로 표현해보자면 처음에는 운동량이 0이었는데 내가 때려줘서 운동량이 플러스 6이 됐구나. 운동량이 0에서 플러스 6이 됐으니 충격량은 6, 오른쪽으로 6만큼의 충격을 받은 것이구나. 얘를 1과 에너지로 이해해보자면 처음에 운동에너지가 제로였는데 나중에는 V제곱, V가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9가 되는 거지. 처음에 운동에너지가 제로였다가 나중엔 운동에너지가 9, 줄이 되는구나. 그럴 때 내가 해준 일은 운동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썼으니까 바로 0과 9의 차이인 9 줄이 바로 요 차이, 0과 9의 차이인 9 줄이 바로 정답이겠다. 이해되니? 자, 이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내가 해준 일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 위치에너지, 높이는 변화시키지 않은 것 같고 내가 해준 일이 100% 운동에너지, 즉 속력 변화에만 쓰였다. 따라서 운동에너지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그것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거지. 괜찮니? 답은 2번. 자, 우리 지금까지 내가 해준 일이 100% 운동에너지 변화, 즉 속력 변화에만 쓰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경우 속력 변화에만 몰빵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내가 해준 일이 100% 속력 변화에는 안 쓰이고 위치 변화, 높이 변화에만 쓰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거가 바로 뒷장에 있네. 뒷장 넘어가 볼게. 자, 뒷장.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랑 똑같은 말이다. 얘 이니셜 뭐였지? EP 또는 그냥 대문자 P 이렇게 적어도 아무 상관없다. 공식이 뭐라고? mgh. 질량 m과 g, 중력과 속도는 상수이기 때문에 정해진 값이 있기 때문에 즉 h, 높이에 의해서 높이를 갖고 있으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내가 해준 일, W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있는 거지. 뭐 처음에도 속도가 2m/s였는데 얘를 올렸어. 그래도 여전히 2m/s인 거야. 어때? 속도, 속력, 운동에너지 변화가 있니? 아니, 운동에너지는 변화가 없어. 이럴 경우에는 100% 내가 해준 일이 높이에만 몰빵해서 쓰인 거지. 혹시 이 변화량이라는 말을 모를까봐 풀어서 써보자면 나중 위치에너지에서 처음 위치에너지를 뺀 그것이 바로 위치에너지 변화량이겠지. 이것도 앞에 단원, 앞에 운동에너지에 몰빵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예시를 들지 않을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 뭐 내가 일을 해주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모두 변화시키는 경우. 100줄의 일을 해줬을 때 속도도 변화시키고 높이도 변화시키는 경우. 뭐 이쪽 50, 이쪽 50줄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바로 확인 문제 3번이야. 확인 문제 3번 한번 가볼게. 자, A, B, C 물체 3개가 있고 A와 B는 위로 5m 이동했고 C는 오른쪽으로 5m 이동했다.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으로 해라. 자, 힘이 각 물체에 해준 1. 자, 1 공식 뭐지? 1 공식은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하는 건데 각각 A, B, C에 적용된 힘이 30, 20, 20이라고 나왔다. 그렇다면 이동거리만 구하면 되네. 이동거리는 근데 문제에서 나왔어. A와 B는 위로 5m, C는 오른쪽으로 5m. 어때? A, B, C 모두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일치하니? 자, 우리 일이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고 두 개 방향이 일치할 때만 1이라고 인정해줬잖아? A, B, C 모두 힘과 이동거리가 전부 다 일치하네. 따라서 걱정 말고 두 개를 곱하면 되겠다. 자, A한테 해준 일은 150줄, 30 곱하기 5. B한테 해준 일은
20 곱하기 5, 100줄. C한테 해준 일도 20 곱하기 5, 100줄. 자, 이게 전부 다 150, 100, 100. 이게 바로 A, B, C한테 각각 내가 준 힘이 해준 일이야. 그때 2번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공식이 뭐였지? mgh. 즉 내가 150, 100, 100만큼의 일을 해줬는데 이 중에 높이 변화에는 도대체 얼마만큼 쓰였냐? 높이 변화에는 150, 100, 100 중에 얼마만큼 쓰였나를 묻고 있는 거야. 내가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묻고 있는 거야. mgh 공식 넣어볼까? g를 10이라고 했어. 자, a는 mgh 써보자. m 2 곱하기 g는 10. h 높이는 얼마큼 끌어올렸지? 5m. 계산해보면은 바로 100줄. b도 질량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 높이는 몇 미터 끌어올렸어? 5m. 똑같이 100줄. c는 질량 2kg. 중력과 속도 10. 높이. 얘 높이 얼마큼 끌어올렸니? 얘 높이 위로 끌어올렸니? 아니, 얘는 위치 에너지에는 높이에는 투자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높이는 제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없다. 제로다가 되는 거지. 내 상황 이해되니? 내가 A한테 총 150줄의 일을 해줬는데 위치 에너지 변화량으로는 100줄만 투자한 거야. 그렇다면 나머지 50줄은 뭐에 투자했겠어? 옳지. 운동 에너지에 투자했겠지. 이렇게. 2번, 3번 합쳐서 1번이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150에서 100을 뺀 50줄이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B는 얘도 마찬가지야. B한테 내가 100줄의 일을 해줬는데 위치 에너지로 100줄 다 쏟아 부었어.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로는 0줄을 투자한 거지. 투자하지 않은 거지. 속도 변화는 없었던 거야. 세 번째 상황은 내가 C한테 100줄의 일을 해줬는데 위치 에너지는 0줄. 위치는 변화하지 않았어. 지금 C 상황을 볼래? 오른쪽으로만 움직였거든. 높이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0줄. 그 다음에 얘는 100% 속도에만 투자했겠네. 100줄. 2번, 3번이 합쳐서 2번, 3번 합쳐서 1번이 되는 거야.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을 보자.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 자, 일이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 건데 이 힘에다가 무엇을 넣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답해줘야 됐었어. 중력이 한 일을 구해라. 그럼 F자리에다가 중력을 넣으면 되는 거고 수직항력이 한 일을 구해라 라고 하면 수직항력을 넣어주면 되고 장력 뭐 등등을 넣어주면 되는데 4번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하래. 그럼 요 F자리에다가 알짜 힘을 넣으면 돼. 뭐 알짜 힘은 이런 거였어.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10뉴턴, 8뉴턴, 20뉴턴. 자,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을 다 더했을 때 이 물체가 움직이는 알짜 힘은 어디로 몇 뉴턴이니? 뭐 이런 식으로 물었었지. 그럼 얘는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20, 80 합쳐서 위로 12뉴턴. 바로 이게 알짜 힘 아니었겠어? 그러니까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계산해서 진짜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정말 알짜 힘을 요 F자리에다 넣고 이동거리를 곱하면 그게 바로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일 거야. 자, 1번이 아니라 A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표시해 볼게. 얘 일단 중력 있을 거야. 중력 공식 mg니까 중력 20뉴턴 있겠다. 그 다음 얘 접촉해 있으니까 접촉한 방향으로의 수직항력이 있을 텐데 그건 쓰지 않을게. 왜냐면 얘는 지금 위로 5m 이동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은 안 움직이고 있을 때라 지금 마치 접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위로 5m 움직이고 있거든. 얘가 이제 뜨게 되면은 아마 접촉을 안 하면서 수직항력은 적용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수직항력은 쓰지 않을게. 또 뭐 이 물체한테 장력, 뭐 얘가 여기 줄로 끌어당기나? 장력, 인간이 30뉴턴 끌어당기는 장력이 있겠네. 따라서 이 물체한테 적용되는 힘은
중력 20N, 위쪽으로 장력 30N. 따라서 A한테 작용하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할 건데 이 F자리에다가 R자 힘 넣기로 했지? A한테 적용하는 R자 힘은 10N이겠다. 같은 방법으로 B, C도 해볼게. 자, B도 지구상에 있으니까 중력 20N 받을 거고, 지금 얘도 여기 접촉해 있다고 수직항력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안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놔서 그렇지 사실 얘는 위로 5m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을 그 상황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따져봐야 돼. 자, 위로 인간이 장력 줄로 당기고 있네. 장력 20. 아래로 중력 20, 위로 장력 20. 두 개 합치면 R자 힘은 0이겠다. C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중력 20.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얘는 이동하는 중간에도 수직항력 여기 접촉면이 계속 유지되겠다. 수직항력도 20. 그런데 중력, 수직항력 합쳐져서 결국 제로가 되고 실제적으로 이 물체를 움직이는 R자 힘은 오른쪽으로 당기는 장력 20밖에 없네. 따라서 C의 R자 힘은 오른쪽으로 20. 어때? R자 힘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하라고 할 때는 1 공식의 F자리에다가 R자 힘, 합력을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곱해볼게. 자, 이동거리. A는 어디로 이동했지? 위로 5m 이동했어. B는 위로 5m 이동했어. C는 오른쪽으로 5m 이동했어. 따라서 R자 힘이 한 일 계산해보면 답이 뭐 나오니? A, B, C 순서대로 50, 0, 100이 나온다. 답만 쓸게. 50, 0, 100. 써놓고 보니 뭐랑 답이 똑같니? 옳지. 4번 답이 똑같아.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R자 힘이 물체에 한 일은 값이 항상 똑같이 나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자, 어떤 물체에 10N, 8N이 작용했어. 얘 어디로 운동합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해? 운동 오른쪽으로 해. R자 힘은 어디입니까? R자 힘 오른쪽이지. R자 힘 오른쪽으로 2N이지. 뭔 얘기냐? R자 힘의 방향과 운동하는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어. R자 힘과 운동 에너지는 같을 수밖에 없어. R자 힘이 결국 이 R자 힘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되니까 R자 힘과 운동 에너지는 사실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물리에서 좀 말장난이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R자 힘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해라 라는 것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괜찮니? 그렇다면 마지막 2005년 6월 모의평가 문제 풀어볼게. 여기서도 R자 힘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정말 똑같은지 확인을 해볼게. 풀어보자. 시작.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구해볼게. 왜냐하면 기억에서 줄에 매달린 물체한테 모두 작용하는 힘 다 합쳐서 정리해서 R자 힘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 구해볼게. 자, 일단 중력 있겠다. 지구 공간에 있으니까 mg 쓰면 g 중력 합도 10이라고 했으니까 10kg짜리니까 중력 100N 아래로 작용하겠다. 그 다음 이 수직항력 있니? 수직항력? 뭐 어디 접촉해 있니? 아니, 얘 바닥에 떠 있으니까 접촉해 있지 않고 있어. 위로 움직이고 있거든. 따라서 장력은 있겠네. 장력. 위로 뭔가 팽팽하게 당기고 있어. 근데 이 장력이 얼마인지 봤는데 이 장력 팽팽한 정도가 바로 철수가 주고 있는 힘 아니겠어? 철수가 장력을 주고 있거든. 철수가 몇 뉴턴의 장력을 주고 있는지 그래프로 나와 있다. 자, 철수가 주는 힘 몇 뉴턴이니? 그치, 120N의 힘을 꾸준하게 주고 있다. 따라서 장력은 철수가 주는 힘은 120N이다. 철수가 주는 힘이 곧 장력이겠지. 자, 이 물체는 위로 120, 아래로 100. 따라서 R자 힘은 어디로 몇 뉴턴? 옳지, 위로 20N. 근데 기억에서는 R자 힘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방향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20N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기억 정답.
니은 철수가 이 줄에 매달린 물체한테 한 일은 철수가 도대체 얘한테 얼마만큼의 일을 했니? 라고 물어보네. 자, 내가 해준 일은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가 일을 얼마나 해줬는지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다. 철수가 힘을 주고 있고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 얘도 사실 X축은 위치겠지. 0에서 0.5, 요 사이가 이동 거리겠지. 이 넓이는 fs, 이 넓이는 f 곱하기 델타 s. 면적은 수학적으로 X축과 Y축을 곱하는 거였잖아. 따라서 면적 자체가 1이 되겠네. 1. 철수가 해준 1이 되겠네. 자, 이 면적 구해보자. 120 곱하기 0.5 면적 얼마야? 60. 아, 내가 60줄의 일을 해줬구나. 철수가 이 물체한테 한 일은 60줄이다. 정답이네. 디귿. 줄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얘를 물어보네. 운동에너지 변화량. 내가 60줄의 일을 해줬을 때 속도도 변화시키고, 즉 운동에너지도 변화시키고, 높이, 즉 위치에너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잖아. 그런데 디귿에서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만지 물어보고 있어. 내가 해준 총 일이, 면적이, 이 그래프 면적이 몇 줄이었다고? 60줄. 그런데 디귿 보면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60줄? 야, 얘가 60이다 라는 말은 내가 운동에너지에 몰빵했다, 속도에만 몰빵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디귿이. 그렇다면 높이에는 내가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건데, 얘 보니까 이동거리가 있지. 이동거리 몇 미터 이동했니? 0.5m 위로 띄워졌거든. 높이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투자했거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겠지. 디귿은 내가 해준 60줄의 일이 100% 운동에너지에만 몰빵했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실제로 높이에 0.5m 정도 투자를 한 것을 보니 60줄의 일이 100% 운동에너지에만 투자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 하지만 정확하게 해볼게. 정말 위치에너지를 얼만큼 변화시켰는지 공식으로 해보자. mgh. 질량 10kg, g는 10. 높이, 얘 몇 미터 끌어올렸어? 0.5 끌어올렸어. 10 곱하기 10 곱하기 0.5 계산하면은 50줄이 되겠네. 50줄. 아, 내가 총 철수가 60줄의 일을 해줬는데 위치 변화로는, 높이 변화로는 50줄을 썼고, 그렇다면 운동에너지 변화로는 몇 줄을 쓴 거야? 그치, 10줄 정도를 썼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지. 디귿은 10줄이다 라고 고치면 맞겠다. 자니 답은 기역, 니은만 답이겠다. 그러면 한번 우리 힘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었잖아. 내가 해준 일이 이 F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이 F에다가 장력이 한 일을 물어볼 때도 있고, 알짜임이 한 일을 물어볼 때도 있고, 중력이 한 일을 물어볼 때도 있고, 이 F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 일들을 구할 수 있잖아. 한번 해볼까? 자, 일 공식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요 힘이 장력이냐, 알짜임이냐, 중력이냐,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그냥 연습으로. 장력 얼마였지? 철수가 땡기고 있는 그 힘이 바로 장력이었지? 그럼 얘는 120에다가 이동한 거리는 0.5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0.5. 이게 바로 계산하면은 60. 장력이 한 일은 60이네. 알짜임이 한 일은, 알짜임은 아까 아래로 100, 위로 120, 알짜임 얼마? 20줄이라고 했고, 이 20줄로 0.5 이동했으니까 계산하면 10줄이 되겠네.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은 100이었어. 근데 이동한 거리는 0.5잖아? 중력은 100이었고 얘는 0.5였어. 물론 여기선 좀 생각해줘야 될 게,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고 이동한 거리는 위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방향이 같지 않아서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얘를 50줄이라고 할게. 아, 그렇다면 바로 이거야. 장력이란 결국 철수가 준 힘 아니었어? 철수가 장력을 그대로 주고 있으니까 사실 철수가 한 일과 똑같은 뜻이고, 그것은 바로 철수가 한 일, 그래프의 면적, W가 되는 거였고, 알짜임이 한 일은 아까 뭐랑 똑같다고? 운동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 아까 10줄 맞았지. 그 다음 중력이 한 일, 내가 중력에 의해 얼마나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였잖아. 이거. 중력은 아래쪽으로 향하니까 이동거리와 좀 반대 방향이어서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크기는 똑같이 나오지. 중력에 의해 포텐을 어느 정도 터뜨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니까 중력이 한 일이 바로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동일하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철수가 한 일이건 철수가 장력을 부여해줘서 장력이 한 일이건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말이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알짜임이 한 일은 똑같은 뜻이고 똑같은 양이고, 또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에 의해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이 한 일이 또 똑같은 값이고, 말을 바꿔도 너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하면은 프린트 13번 마무리 할게요.